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킬러 문항이 뭐냐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논란을 좀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 의원님 준비하신 표가 있던데 그거부터 한번 그럼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요거 한번 좀 잡아주시죠. 네. 정부가 이 킬러 문항을 이게 엄청난 킬러 문항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연간 지금 사교육비가 2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 가게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 1인당 학생 한 명당 나가는 사교육비가 약 한 50만 원에 가깝습니다. 네. 아이가 2명이면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요게 한 80%에 78% 가까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사교육에 내몰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모든 좌우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 그런 문제가 뭐냐?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과서 범위 내에서 입시가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해야 되겠다. 네. 이 정상의 교육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정부도 하려고 다 못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이 사교육 시장의 부모들의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거는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네. 보니까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원인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금 정책적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논란이 시작되고부터 이게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픽을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주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뒤에 한 브리핑부터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때 브리핑이 마치 쉬운 수능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대통령실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교육부의 대입 담당이 경질이 됐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일 당정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특히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었고요. 22일부터는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 뭔지 3년 동안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뭔지를 뽑아가지고 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킬러 문항이 내가 보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킬러 문항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5개월 있으면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봐야 됩니다. 네.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3년 전에 정부가 고시한 그러니까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전에 정부가 고시를 하죠. 앞으로 3년 후에 수능이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4년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4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서 수험생들이 말하자면 수능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해왔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수능 5개월 남겨놓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킬러 문항 사교육비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을 당장 봐야 되는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지도를 해야 될 교사들, 학교 현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혼란 상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데 이 킬러 문항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예. 교육행정
종합 시스템인데 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예. 한번 YTN에서도 한번 취재를 해보시라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뉴스앤이슈 2부에서 그렇죠. 예, 제가 관련 짧게만 내용 말씀드리면 다룰 지금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교육행정 종합 시스템인데 이게 현장 교사들 99%와 교육단체들이 교육부를 향해서 당장 1월 달에 당장 1학기에 이걸 시연을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다음에 하더라도 반드시 시운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로그인도 안 돼요. 그다음에 자료 저장도 안 되고 기존에 입력해놨던 기존 자료도 사라지고 네. 뿐만 아니고 우리 반 자료를 띄웠는데 화면에 옆반 자료가 뜬다든지 아니면 옆에 학교 자료가 떠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했던 수행평가 결과가 엉뚱한 사람의 결과가 출력이 돼버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낸 시험 문제 정답이라든지 이걸 띄웠는데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지와 정답이 떠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육 행정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당장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곧 있으면 수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시 자료를 각급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자료를 다 넘겨야 됩니다. 네. 이게 전부 전산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반에 자료를 띄웠는데 다른 학교에 다른 반의 자료가 떠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 수시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수험생의 자료가 엄한 사람의 자료가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킬러 문항이 어쩌니 사교육비 이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이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식 말하자면 어떤 수능 정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담당국장 경질해 버렸습니다. 교육부의 수능을 출제해야 될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또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고 감독해야 되고 이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담당자 다 경질해버리고 감사까지 해버립니다. 수능 준비한 수험생들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야당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나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 그 현직 교사를 한번 인터뷰를 하기로 해놨으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놨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교과서 안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비대화되어 있고 기생처럼 이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사교육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를 경감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 하는데 왜 야당이 반대를 하나요? 야당이요 21년 6월 29일 날 강민정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의 교육 전문가잖아요.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예. 이분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방지법 이것을 내셨던 분이 민주당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왜 입시 5개월 남겨놓고 혼란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이 됐고 그동안 모든 준비가 끝난 것들이 교과서입니다. 예.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혼란을 주지요? 교과서 밖의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바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다가 보니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지금 털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26조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되어 있는 교과서 내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왜 혼란이 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킬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알면서 이 정치 공세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방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이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나이스 이 부분은 전산을 구축해왔던 부분들이에요. 네.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현장하고 이 기술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하는데 5개월 남겨놓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혼란을 가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출제위원장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제를 했다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정상화하는데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교육까지 오염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문항 배제법 저도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제가 법안까지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저희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요. 킬러 문항을 없애면은 준 킬러 문항이 또 나올 것이고 준준 킬러 문항이 또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경쟁을 전제로 한 변별력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 하에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고 그 당사자가 저도 한 명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본질은 이것이 아니죠. 본질은 뭐냐면 지금 4년 전에 발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는 겁니다. 5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급하게 혼란을 일으켜가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교사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교육개혁의 전체 그림은 이렇고 그중에서 입시 체제와 관련된 수능, 수시, 정시는 이렇게 저렇게 가고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해가지고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아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개혁을 느닷없이 쉬운 수능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시점과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지 킬러 문항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 대통령의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일타 강사들을 또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일타 강사도 오프라인 일타 강사와 온라인 일타 강사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폭증시킨 것은 오프라인의 일타 강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일타 강사들은 온라인 일타 강사들이거든요. 네. 온라인 일타 강사는 사교육을 경감시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 그런 이제 온라인 교육에 어떻게 보면 저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간벽지 도서에 있는 아이들이 말하자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교육으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무슨 사법 처리 운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 학생, 일선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연을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늦추자는 것이었고 네. 이것을 하더라도 시운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집권여당 왜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 이슈 2부에 전화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저희가 제한적이라서 지금 의원님 요거는 좀 반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 분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거 반론을 알겠습니다. 4년 전 발표할 때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교과서 내에서 한다고 한 거예요. 발표했는데 예, 저도 법안을 발의했다니까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발의한 법안이 4년 그 전 내용입니다. 교육 동의한다니까요. 정상화, 예. 교육 정상화 이 시험 문항에 대한 출제한다고 했었을 때 교육 정상화를 하고 네. 공교육 정상화를 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안 하고 킬러 문항을 냈기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교육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4년 전에 뭐 발표를 했죠? 아니 학교 가보세요. 혼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가서 확인하시면 아니, 금방 혼란이 나온 줄 뻔히 킬러 아는데 문항을- 혼란이 있는데 혼란이 왜 발생하냐고 킬러 물으면 문항을 준비하고 학교 가보세요,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 교육의 범위 내에 교과서 범위 내에 하는 사람들이 왜 혼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자 잠깐만요. 그다음 두 번째 공교육 정상화하는데 이 킬러 문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기생처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분들이 100억 200억씩 연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이분들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에서 기생했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교육의 이권 카르텔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그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교육 혼란이라고는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 내에서 문제 내는데 왜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없는데 이걸 마치 혼란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죄송한데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혼란이 분명히 있는데 혼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요 YTN 요 옆에 킬러 문제- 상암초등학교, 중학교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 현장이 지금 나이스 때문에 얼마나 날리고 아니, 이 킬러 문항 나이스하고 때문에 이건 얼마나 또 틀린 문제잖아요. 얼마나 문제인지 대통령 알겠습니다. 발언이 얼마나 문제인지 예, 알겠습니다. 공교육하고 현장에 나이스하고 가보세요. 완전히 별개 그만하시죠. 문제라니까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는 행정적인 문제인 것이고 입시 문제는 나이스하고도 틀린 예,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스는 저희가 현직 교사를 연결하기로 했으니까 참 이따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 뉴스앤이슈 참 2부를 한번 답답합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뭐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시설을 대부분 갖췄고 뭐 시운전을 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7가지를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해라 이렇게 권고라고 해야 될까요? 제안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7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픽 준비될까요? 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일단 6개월 동안 투기를 보류해라. 그리고 협의체를 구축하자. 그리고 처리 방안이 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로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려는 해양 방류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게 나오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이 말로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의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하는 거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IAEA와 11개 국가가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게 방류가 되면은 오염이 되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네. 저희 당 의원들이 결의안 낸 거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9개월 뒤에 21년도 7월 달에 한국원자력기술안전연구원의 김홍석 박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IAEA에 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1개월 뒤 8월에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TF팀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됐었을 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는 결론을 냅니다. 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와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일본이 주권 국가다. 그 일본의 주권 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리라 저리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용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에 IAEA가 국제법적으로 기준치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이 기조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더 추가하고 더 챙겼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반대를 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국제 문제입니다. 이게. 국제 문제예요. 그리고 국제법의 재판소에 제소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소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요. 민주당한테 분명히 이거 다 정치 공세입니다. 자, 민주당한테 묻습니다. 알프스를 통과해가지고 걸러지지 않은 핵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기준치를 오버해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국제법으로 어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IAEA에 얘기하고
11개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러한 결과 데이터도 나오지도 아니했고 또 기준치적으로 오버가 되는 것도 없고 더 나오는 핵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 그럼 광경화 의원 전 장관의 얘기는 그러면 이 발언이 잘못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 어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민을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드에 이어서 참외농가 다 갈아엎게 하더니 이제 어민까지 죽이는 역할을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 행위 하기 전에 과학적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 마무리 좀 할게요. 민주당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이론에 동의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공개 토론하십시다. 예, 역시 전문 분야 나가고요. 많은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 중에 걸러지지 않은 핵종을 이야기해봐라.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뭐 알프스와처럼 오염수 말하자면 걸러내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말해봐라.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이죠. 일본 도쿄전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가원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실은 이 7가지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YTN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7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7가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야당이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어민들조차도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냐? 지금 이 오염수 12년치를 모아놓은 오염수가 140만 톤 되는데 이 저장 탱크가 한 1064개가 됩니다. 12년치 모은 겁니다. 필요하면요. 이런 논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할 것이고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2년치 140만 톤 1064개 탱크에 모아놨으면 후쿠시마 지금 비어있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못 살거든요. 탱크를 2,000개, 3,000개, 4,000개 지으면 20년, 30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이 오염수를 콘크리트하고 섞어가지고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저 땅 깊숙한 곳에 묻으면 돈이 3천억 1조 원 들어서 그렇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태평양 바다에 이웃 나라에 해양 생태계 우리 어민들 물고기 여기에 피해를 줘가면서 굳이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까? 이게 300억 들거든요. 가장 저렴한 비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본에 요구하고 일본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만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기준치를 넘어서는 저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무슨 자꾸 일본 정부 이야기하고 자, 도쿄 전력이 좋습니다. 주장하는 것을 네, 주장을 좋습니다. 합니까? 잠시만요. 약속을 받고 대화를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되겠죠, 전세현 의원님?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전문 분야니까요. 분야시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요구 안 한 적 있습니까? 이거 누가 요구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 아니, 정부 이야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자꾸 아니, 남탓을 합니까? 이거는 다 윤석열 이어고- 정부 지금 이거는 다 출범한 지 이어오는 1년이 거예요. 넘었습니다. 이거 다 이어오는 예.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거예요. 사람 파견하고 TF팀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 받은 TF팀들이 가서 실증으로 실사하러 가가지고 그대로 자료 갖고 왔고 요구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이 법을, 이 기준치를 어째 대한민국 국민만 그 기준치를 믿지 못하니 이거 콘크리트 버무려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카나다나 다른 나라는 왜 이걸 요구 안 할까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 어민들이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러면 일본 땅에서도 동해로 나가는 거잖아요. 태평양으로 갔다 우리한테 오는데 4, 5년이 걸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국민들이나 일본 바다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치를 국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1개 국가가 함께 하는데 유득이 대한민국 정치인들만 민주당만 단식하고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아니 일본 의원이 들어놓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의원, 카나다 의원이 들어놓아야 되겠지요. 이 문제를 완전히 정치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줄 알고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53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드에 의해서 다 갈아엎었었던 성주 농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광우병 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대한민국 문명국가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예. 그랬는데 이 사드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짧게, 말씀 이 정말 짧게 말씀은 안 드릴 수가 부탁드립니다. 없는데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달에 생겼습니다. 일어났죠. 3대 원전 사고라 그러면은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하고 후쿠시마가 들어갑니다. 86년 4월 달에 생겼는데 37년이 지났는데 지금 체르노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7년 지났습니다. 사람이 못 삽니다. 지금도 출입 금지고요. 지금도 그 체르노빌 방사능이 자연 생태계와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낸 바에 의해서 한정되는 겁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것이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을 말씀하시면 체르노빌에 왜 지금도 사람 못 살죠? 왜 출입금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까지 한정돼서 하는 것이지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씀 드리고 광우병 사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가 수입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부터 말하자면 광우병이 생기는 호르몬 물질이 30개월 이상 소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세게 싸웠기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미국 소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부지 선정이 밀실에서 진행이 됐고 그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상의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성주 시민들이 말하자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환경영향평가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겁니다. 그 불신의 근원은 정부에 있었던 것이지 성주 주민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던 시민단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격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국민들이 그런 줄 알고 진짜 시간이 전혀 없어서 사실과 예. 틀리다라는 말씀을 팩트만 드리는 제가 겁니다. 딱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팩트예요. 제가 드린 체르노빌하고 말씀이 체르노빌하고 지금 후쿠시마하고 원전 처리소하고는 완전히 성향이 틀린 것을 과학을 어거지로 붙이고 말씀을 있다. 드린 거죠. 아니, 과학 말씀을 하니까 그런 과학은 거예요. 과학을 현장에 말씀드리는 나오는 겁니다. 현상을 치료하는 과학은 방법을 얘기하는 현재까지의 거예요. 과학입니다. 자, 미래에 두 번- 어떤 일이 자, 생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광우병 얘기하는데 정말 궤변입니다. 30개월 이상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으면 나으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짓말들을 해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응? 미국에 알겠습니다. 최근에 예. 광우병 자, 생겼다니까요. 그 인과관계 다 그것 얘기하시고요. 때문에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30개월령 이하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미국산 마세요. 소를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30개월 이상 무슨 소를 저- 수입 못하게 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국민을 여기서 속여놓고 마무리하시죠. 지금 그렇게 제 얼굴이 어거지 나오고 쓰면 있습니다. 안 되는 화면에. 거예요. 예, 제 얼굴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제한적이라서 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혁신이에게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혁신 얘기 좀 해볼게요.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발표한 게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내라.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또 오면 가결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거였는데 어제 수석 대변인 얘기를 보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가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혁신위의 안을 존중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여야 할 거 없이 이 정치권이 말하자면 자초한 자업자득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적 권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뽑은 국민들이 그 특권을 내려놔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검찰 수사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전부 수사해야 되죠.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필요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뉴스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영재 의원 했잖아요. 언론을 통해. 그리고 저 투표까지 해가지고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 한 번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렇게 아니, 불붙이시면 왜 안 그런 되고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영재 수사의 의원이 공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김연아 전 의원이나 항보 모 의원이나 이분들 보세요. 그 황보승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녹취록 보세요. 그거 다 보세요. 녹취록 보면 수사하고 있잖아요. 기가 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압수수색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수사의 1분만 공정성은 주십시오. 좀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예. 드리지 않을 수가 PD가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해도 좋다고 했는데 제가 제가 1분만 1분 써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본인 문제가 되니까 아주 방탄을 겹겹이 4번이나 입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불체포 특권 이제는 내가 뭐 저 방탄 안 하겠다고 해놨는데 혁신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까? 아니 민주당의 혁신은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부터가 혁신입니다. 이런 분 모셔다 놓고 할 거 없잖아요. 우리 전 의원님이 전면에 나서셔가지고 이런 거 혁신위원장 맡으세요. 그러시면 해결됩니다. 네. 부치기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원전오염수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이 얘기를 아예 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 성일정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